이게 아마 또 굉장히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1심에서 이거 분명히 실형 선고된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실형이 선고됐죠.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 이거 조금 쉽지 않은데요. 잠깐 좀 일하다가 좀 쉬는 김에 지금 오늘 좀 뉴스 좀 보면서 법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 기사나 혹은 그런 이슈거리를 좀 찾아봤어요. 먼저는 지금 성폭행 무고 걸그룹 출신 BJ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 그 이유는 갱생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야, 이게 오늘자 기사인데요. 2024년 6월 18일. 이게 아마 또 굉장히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잠시 댓글을 보면 댓글 엄청나네요. 이게 우선은 지금 성폭행으로 무고한 걸그룹 출신 BJ를 항소심 1심에서는 제가 이것도 영상으로 다뤘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게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었는데 기사 내용만을 토대로 1심에서 이거 분명히 실형 선고된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실형이 선고됐죠. 근데 실형이 선고된 것에 더 나아가서 판사는 검사가 구형한 것에 6개월을 추가해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유지하되 그 뒤에 집행을 유예하겠다라는 부가형을 붙인 거죠. 그래서 지금 석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뭐 갱생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피고인의 인생 아직 어린 나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 이거 조금 쉽지 않은데요. 항소심에서 형이 경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렇게 두 단계가 내려가는 건 쉽지 않아요. 두 단계가 지금 왜 내려갔냐면 1년 6개월에서 감형을 할 수 있죠. 감형보다 더 한 단계 밑으로 지금 감형을 한 거예요. 집행유예를 석방을 했으니까. 왜 감형을 못했지? 이미 감형 규정이 적용된 걸까요? 그러니까 장량감경이라고 해서 뭐 형이 뭐 2분의 1을 뭐 깎는 게 있는데 그거는 1심, 항소심, 대법원 통틀어서 단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1심에서 만약 장량감경이 적용이 됐다면 항소심에서는 이 사람을 좀 감형하고 싶은데 재판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집행유예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고, 근데 우선 이건 물론 제 추측이지만 그 양형 사유를 판결문을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그 항소심에서 형이 변경이 되려면, 감형이 되려면 1심과는 다른 어떤 유리한, 피고인한테 유리한 양형 사유가 새롭게 현출돼야 돼요. 1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실형이 선고될 거라고 봤습니다. 뻔히 죄가 인정되는데도 나 잘못하지 않았다, 범행을 부인하면 그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봐서 가중처벌되기 때문이에요. 뭐 아니나 다를까 1년 6개월 실형 선고 받았죠. 근데 아마 항소심에서는 죄를 전부 낱낱이 있는 그대로 인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인정했습니다. 인정 안 하는데도 집행유예 나올 리가 없고요. 인정했어요. 인정했기 때문에 그 양형 사유에 변동이 생긴 거죠. 근데 죄를 인정하지 않다가 인정한 것만 가지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재판부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거든요. 아마 어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모르겠습니다. 만약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건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의미합니다. 금전적인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거는 재판부가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이건 법조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판결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항소심에서는 그 BJ 그분이 이제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아마 그 피해자의 어떤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인 합의라든가 아니면 공탁을 하였다거나 뭐 그러한 양형 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로 석방해주지, 뭐 그런 것도 없었다면 이걸 집행유예를 붙여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뭐 헤드라인에는 성폭행으로 무고한 걸그룹 출신 BJ가 집행유예로 석방되는데, 그 이유가 판사가 이제 나이가 어리고 이제 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나오는데, 이거 외에 분명 양형 사유가 훨씬 더 많이 존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 를 이제 석방을 해준 거지, 만약 정말 아무 이유도 없는데 이거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기회 하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 이게 정말 이유의 전부라면 이건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뭐 무고죄에 대해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무고죄가 참 그 구성 요건이 까다로워요. 그
허위 사실이어야 하고 상대방을 형사처벌, 징계처벌, 징계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또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성요건에서. 그래서 일각에서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좀 완화하자, 아니면은 좀 형량을 높이자, 그것도 아니라면 법문의 규정의 형량을 높이자, 그것도 아니라면 양형 기준을 좀 세분화해가지고 이렇게 강간, 이런 중범죄로 무고한 경우에는 중하게 처벌하고, 가벼운 이런 걸로 무고한 경우에 좀 가볍게 처벌하고, 그 처벌에 좀 형평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하는데, 또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면 어떤 피해자의 이제 신고 의지를 좀 위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는 이 판결, 항소심의 판결은 네, 그렇습니다. 분명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집행유예를 붙여주는 게 아니고요, 그 양형 기준표에 따른 분명히 집행유예를 붙여줄 만한 사유가 존재했을 겁니다.